안녕하세요. 노세노세의 시시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경복궁 옆 소격동에 있는 키즈나입니다. 스시 있게 계셨던 송욱식 셰프님께서 2019년 가을께 오픈하셨고요. 조용한 소격동 한켠에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국내 정상급 스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 때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곳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키즈나에 대한 종합 정리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용한 골목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왠지 여행 가는 기분도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스시기가 광화문에 있을 때에도 똑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나들이 가는 것 같았거든요. 10여 분 이상 걸어가는 거리입니다만 한적한 동네를 천천히 걸어가는 길, 송 셰프님의 스시로 힐링을 하러 가는 길이니 전혀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송 셰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곳을 찾으셨는지. 키즈나, 끊기 어려운 정이나 인연이라는 뜻이라네요. 셰프님께서도 오랫동안 스시야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딱 그 바람에 맞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니 은은한 향이 나는 게 역시 고급 스시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중정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 겨울이라 추워서 오래 있지는 못하겠지만 날이 풀렸을 때에는 여기에 대기하면서 잠시 멍 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내는 7인의 카운터석과 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한 공간입니다. 이전에 여기가 일반 가정집이었다는데요. 천정을 그대로 살리셔서 인테리어로 활용하셨습니다. 오래된 한옥에서 즐기는 스시. 스시가 물론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만 이렇게 한국적인 공간과 함께 한다는 게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순간입니다. 인테리어가 셰프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에비스 생은 16,000원이고요. 깔끔한 것이 맥주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11만 원 시작합니다. 보통 점심이 10만 원 넘어가면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급에 해당됩니다. 아, 그리고 셰프님께서 동영상 촬영은 안 된다고 하셔서 지금부터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셰프님은 있기 때도 그러셨는데요. 점심은 찌마미가 거의 없이 바로 스시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감성돔입니다. 샤리가 담백한 편이고 알알이 느껴지는 게 먹는 순간 아,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절로 납니다. 두 번째 이까도 손질을 잘 하셔서 그런지 입에 남는 느낌 없이 딱 떨어지는 맛입니다. 다시마에 절인 광어는 식감이 찰지게 또 약간 짭조름한 맛도 내어줍니다. 우니가 나왔습니다. 우니만 조금 먹어봤는데요. 녹진한 감은 조금 약했어도 꿉꿉한 감 전혀 없이 깔끔하니 좋았습니다. 아까미 집게는 여전히 이렇게 두 핏으로 내어주시네요. 젤리를 씹는 듯 쫀득한 식감이 제대로 느껴졌고요. 대신 산미는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집게의 정도도 담백한 편이라 아까미 집게가 진짜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방어고요. 기름짐 많이 없이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방어가 마치 시로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로도 힘줄 남는 것 없고 기름짐도 과하지 않은 것이 정말 깔끔합니다. 스시를 먹으면서 몸이 막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가의 손질도 여전하시네요. 엄청 오도독하고 주이시한 오이향도 듬뿍 납니다. 미소 시루는 적된장을 써서 검은 편이었고요. 그렇지만 보기와는 달리 짜진 않습니다. 시원한 조기향도 좋네요. 닭꽁치는 셰프님 시그너처 중에 하나인데요. 네타를 길게 자른 다음 말아서 내어주십니다. 별도 코부짐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담백합니다. 이날 아지가 베스트였습니다. 계속 스시가 깔끔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빛깔이 모는 이 아지도 깔끔하면서 은은한 고소함.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초절임한 고등어는 초향이 거의 안 느껴지면서도 제법 씹는 식감을 주는 게 심해가 정말 절묘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듬뿌른 생선들도 이렇게 깔끔한 스시가 될 수 있구나 싶네요. 연신 감탄하면서 먹었습니다. 아마에비 위에는 오보로를 올려주셨고요. 새우의 진득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유일하게 미리 손질되어 있던 찜전복입니다. 온도감은 낮게 내어주셨고요. 늘 그렇듯 한 피스는 따로 와사비만 얹어 내어주셨습니다. 향은 강하지 않았지만 식감은 꽤 부드러웠습니다. 예전 익기 때 맛을 보았던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통으로 1시간 정도 튀겼다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껍질 부위에 단맛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게 튀겨졌으니 마치 캐러멜 먹는 듯한 단맛이 나고요. 속은 조금 뜨거워서 호호 불면서 먹어야 합니다. 익기 마지막 방문이 작년 5월이었으니 거의 1년 반 만에 이렇게 셰프님의 시그니처 고구마 튀김을 먹어봅니다. 락교는 입가심용으로 나왔습니다. 입안을 상큼하게 정리를 해주네요. 이 안하고 정말 그리웠습니다. 제가 사실 안하고는 바삭한 것을 좋아하는데요. 송 셰프님의 안하고를 먹고 완전 반했었습니다. 정말 진짜 오랜만에 맛을 보네요. 오화기 지시도 과하지 않은 파향이 정말 절묘합니다. 이 박꼬지 김말이도 좋아하시는 분 정말 많으십니다. 만드시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못 찍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순식간에 만들어내십니다. 박꼬지의 간도 적당해서 진짜 맛있습니다. 카스테라 정말 부드럽고요. 예전에도 이 카스테라 먹고 나서는 따로 파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스시 카네가 가장 비슷한 스타일인데요. 그래도 여기 카스테라는 비교 불가입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 과일이 나왔습니다. 딸기도 만났습니다만 메론이 달달하고 아주 그냥 녹습니다. 메론 맛집입니다. 퀴즈나 총정리입니다. 점심 11만원, 저녁 22만원의 하이엔드급이고요. 에비스 생도 16,000원입니다. 일요일 쉬시는데요. 가끔 월요일도 쉬시나 봅니다. 런치는 2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리아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리아케 계열의 깔끔하고 교과서 같은 정갈한 스시가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스시도 다소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전혀 그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변화가 거의 없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셰프님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옥에서 가히 대한민국 정상급 스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이엔드급을 많이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다들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하이엔드급이다 보니 가격적인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여기에 와서 깔끔하고 정갈한 스시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저 스스로 갖고자 찾아가고 싶은 그런 스시야가 되겠습니다.